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이라든지 USB, SD카드, SSD 이런 것들을 보조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메모리, 그 중에서 램은 휘발성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뽑으면 저장된 내역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내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가 바로 보조기억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 보조기억 장치들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SSD 한번 들어보셨죠? USB, SD카드 이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하드디스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자기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디스크의 일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하드디스크는 이제 컴퓨터 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요. 요거를 톡 뜯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옛날에 음향기기인 LP판이 뭔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LP판이랑 비슷하게 동작은 합니다. 지금 여기 하드디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란 원판 있죠. 여기에 이제 수많은 N극과 S극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많은 N극과 S극들을 저장하는 이 판때기 있죠. 이거를 플래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플래터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LP판이나 CD와는 다르게 하드디스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래터 있죠? 동그란 원판, 이 플래터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양면을 일반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플래터를 이 스핀들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쭉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드디스크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눈도장을 찍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동영상으로서 하드디스크가 움직이는 영상 또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스핀들이 이 플래터를 회전을 시켜줄 텐데, 쭉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텐데, 그 회전의 단위가 R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volution per minute, 즉 1분당 몇 번을 회전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단위로서 이 스핀들이 돌리는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PM이라고 하는 단위는 하드디스크 같은 거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위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드디스크는 자기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이다.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넣다 뺄 수 있다. 참고로 서버실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이런 하드디스크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이다. 그리고 요거의 뚜껑을 똑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LP판 아니면 CD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런 판때기, 즉 수많은 N극과 S극, 자기적인 물질로 덮여있는 수많은 N극과 S극들이 덮여있는 이 판때기를 플래터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여러 겹 있고 양면을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스핀들은 이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구성 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른 구성 요소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플래터를 스핀들이 쭉 회전을 시킬 때, 그럼 이 자기적인 물질로 덮여있는 이 플래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겠죠. 자, 이제 그 수단을 헤드라고 합니다. 이 헤드라고 하는 구성 요소, 정확히 말하면 요건데, 이 헤드는 플래터와 아주 미세하게 떠있는 이제 이 자기 물질을 읽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플래터는 여러 겹을 사용할 수 있고 양면을 일반적으로 모두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면들마다 헤드가 다 이제 붙어 있어야지 그 플래터의 면마다 덮여있는 자기적인 물질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면마다 이 헤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면마다 헤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터의 면마다 덮여있는 자기적인 물질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헤드를 움직여주는 구성 요소를 디스크 암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헤드가 디스크 암에 부착돼서 함께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이 헤드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스크 암에 한 번에 딱 부착돼서 한꺼번에 움직인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플래터라고 하는 이 판때기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단위로서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드디스크의 저장 단위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트랙과 섹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크게 트랙과 섹터 단위로서 데이터가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트랙은 운동장의 트랙을 생각하시면 쉽게 와닿을 텐데 이 플래터의 이 동심원 있죠? 요것도 하나의 트랙이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트랙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트랙이다. 이런 식으로 플래터를 이루고 있는 동심원을 그리는 저장 단위가 트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누어진 트랙을 마치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중에 한 조각을 섹터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 이상의 섹터를 묶어서 블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트랙과 섹터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실린더라고 하는 단위도 있는데요. 이 실린더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 개의 플래터가 이렇게 겹쳐서 사용될 때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 겹의 플래터가 양면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그렇게 여러 겹의 플래터가 사용될 때 같은 트랙이 위치한 곳을 모아서 연결한 어떤 논리적인 단위, 그러니까 약간 원통 모양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겹의 플래터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트랙들만 쭉 모아서 원통 모양으로 만든 이 단위를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 있죠? 이게 실린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플래터는 기본적으로 트랙과 섹터로 나뉘고 같은 트랙이 모여서 실린더를 이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린더라고 하는 저장 단위를 제가 왜 알려드렸었냐면 보통 연속된 정보는 한 실린더에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개의 플래터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서 4개의 섹터에 걸쳐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플래터 윗면, 첫 번째 플래터 뒷면, 두 번째 플래터 윗면, 두 번째 플래터 뒷면 이런 식으로 연속된 정보는 한 실린더에 기록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헤드는 디스크 암에 부착돼서 다 같이 움직인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근데 한 실린더에 기록을 하면은 이 헤드를 움직이지 않고도 곧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이런 식으로 굳이 헤드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곧바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속된 정보는 한 실린더에 기록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드디스크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 즉 하드디스크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값을 예를 들어서 뭐 CPU가 읽어드린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시간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탐색 시간, 두 번째는 회전 지연, 세 번째는 전송 시간,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어떤 값을 읽거나 쓸 때는 보통 이 세 개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은 요 세 가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탐색 시간은 뭐냐면 접근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트랙까지 헤드를 이동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근데 헤드는 지금 이쪽 트랙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를 여기로 옮겨줘야겠죠. 지금 이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거를 탐색 시간, 시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회전 지연 시간은 이렇게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를 딱 갖고 왔다면 이거를 쭉 돌려주는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죠?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시간을 회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 시간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시간은 크게 트랙까지 헤드를 이동시키는 탐색 시간, 요렇게 이동시키고 회전 지연 시간, 요렇게 돌려주고 전송 시간, 실제로 보내주고,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컴퓨터의 동작 시간들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시간 변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표는 제프 딘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도 구글의 AI를 주도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계신데요. 그분께서 과거에 만드셨던 그 Numbers Every Programmer Should Know라고 하는 발표에 있는 자료를 일부 발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직역하면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야 하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일부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시간 단위가 나와 있죠. L1 캐시를 참조하는 시간. 나노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NS는 나노초는 10의 9승분의 1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L1 캐시 배우셨죠? L1 캐시를 참조하는 시간 엄청 짧죠? 그쵸? CPU랑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L2 캐시를 참조하는 시간, 메모리를 참조하는 시간, 메모리에서 순차적으로 읽는 시간. 제가 앞서 뭐라 그랬냐면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바로 밑을 보시면 하드디스크 탐색 시간 방금 배우셨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드디스크에서 1메가를 순차적으로 읽는 시간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비할 수 있냐면 한 패킷, 네트워크의 전송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 패킷이 캘리포니아에서 네덜란드까지 왕복하는 시간 이 요정도인데 하드디스크에서 1메가를 순차적으로 읽는 시간이 요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단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또 주요한 변인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일단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그림들 위주로 동작을 보여드렸다면 실제로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다가 뭐 아니면 유튜브나 뭐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하드 드라이브 러닝, 하드 디스크 러닝,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 인 슬로우 모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하드 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직접 많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영상 직후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하드디스크가 동작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책으로만 이론적으로 읽는 거랑 실제로 그 장치가 동작하는 걸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후자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D, SD카드, USB 메모리가 전부 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저장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플래시 메모리를 지금 보조기억 장치 장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플래시 메모리 자체는 범용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만 속한다, 보조기억 장치로만 쓰인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인 롬으로서도 이 플래시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용성 넓은 저장 장치다, 근데 보조기억 장치로도 많이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플래시 메모리는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SD나 아니면 SD카드 같은 거 이렇게 똑 따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똑같이 생긴 네모 뭉텅이들이 있거나 이런 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플래시 메모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노어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는 각각 낸드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낸드 게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노어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이거를 노어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낸드 연산을 수행하는 낸드 게이트와 노어 게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래시 메모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 둘 중에서 오늘날의 대용량 저장 장치로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조기억 장치로서 설명할 플래시 메모리 또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노어 플래시 게이트가 뭐 실제로 회로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이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보조기억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플래시 메모리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 셀은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이 모이고 모여서 수 메가바이트, 수 기가바이트, 수 테라바이트짜리 저장 장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한 셀에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2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3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이나 가격이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셀에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SLC 타입, 싱글 레벨 셀 타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2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MLC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3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TLC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4비트는 QLC 타입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근데 QLC 타입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드려도 이 QLC 타입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곧바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SLC, MLC, TLC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율을 통해서 학습해보면 굉장히 빨리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한 명을 1비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셀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SLC 타입은 한 집에 한 명 사는 구조, MLC 타입은 한 집에 두 명 사는 구조, TLC 타입은 한 집에 세 명 사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SLC, MLC, TLC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SLC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SLC는 한 집에 한 명 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셀로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할 때 외출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쵸? 달리 말해서 한 명이서 집을 살 때 조금 더 빠르게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것처럼 한 셀에 한 비트가 살고 있는 이런 SLC 구조는 비트의 빠른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긴 수명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용량 대비 고가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집을 살 때 월세랑 여러 명에서 나누어서 월세를 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비싼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대비 고가격이다. 그리고 비트의 빠른 입출력이 가능하다. 한 셀에 한 비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출력 빠르다, 수명 길다, 고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명이요? 플래시 메모리에도 수명이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USB 메모리, SSD, 그리고 SD카드 이런 거 다 수명이 있다고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네, 수명이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하드디스크에는 수명이 있어요. 일정 횟수 이상을 새로운 정보를 썼다 지웠다 하면은 마치 연필로 종이에다가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종이가 되게 헐거워지잖아요. 결국에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 일정 횟수 이상을 썼다 지웠다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백업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저장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MLC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MLC 타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집에 두 명이 살고 있는 구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셀에 2비트씩 저장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셀에 2비트씩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한 셀당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 말은 곧 대용량화하기가 유리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 셀당 한 비트씩 저장할 수 있는 이 SLC 타입에 비해서 한 셀당 2비트씩 저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셀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LC에 비하면 대용량화하기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LC 타입이 마치 한 집에 한 명이 사는 구조와 같기 때문에 혼자서 외출 준비하고 밖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MLC 타입은 한 집에 두 명이서 사는 구조와 같기 때문에 두 명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SLC 타입보다
아무래도 입출력 속도는 느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명 역시 SLC보다 짧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LC 타입은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지만 MLC 타입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횟수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LC 타입보다 용량 대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LC 타입에 비해서는 시중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은 SLC 타입이라기보다는 USB 메모리나 SSD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어떤 플래시 메모리의 타입은 MLC, TLC, 그리고 QLC 이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조금 더 고용량의 저장 정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TLC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TLC는 한 셀로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 셀당 3비트씩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MLC보다도 대용량화하기가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들었던 예시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 집에 3명이 사는 구조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외출 준비를 해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느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MLC 타입보다는 입출력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역시 MLC 타입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LC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는 횟수보다 TLC 타입에다가 썼다 지웠다 하는 횟수가 조금 더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MLC 타입에 비해서 같은 용량이라고 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SLC 타입, MLC 타입, TLC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타입들 있죠? SLC, MLC, TLC, 그리고 QLC. QLC는 한 셀당 4개의 비트씩 저장되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실제로 SSD 같은 구매 사이트에 가보셔도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죠? 같은 플래시 메모리라도 내부 구성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수명, 가격,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16기가짜리 SSD라도 타입에 따라서 수명, 가격,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 메모리의 타입 또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수업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SLC 타입은 셀당 비트는 1비트, MLC 타입은 2비트, TLC 타입은 3비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SLC 타입이 이 셋 중에서 가장 길고요. MLC 타입은 이 셋 중에서 그냥 보통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TLC는 짧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내부 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딥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단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플래시 메모리에는 이 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셀이 모이고 모여서 수 메가바이트, 수 기가바이트, 수 테라바이트짜리 저장 장치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근데 이 셀들이 모여서 페이지가 되고요, 이 페이지들이 모여서 블록이 되고요, 블록들이 모여서 플레인이 되고, 플레인이 모여서 다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의 단위와 삭제의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읽기와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고, 삭제는 페이지보다 조금 더 큰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쓰기 단위와 삭제 단위가 다르다는 이 점이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가장 큰 내부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 있죠? 읽기 쓰기 단위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쵸? 근데 이 페이지 또한 이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크게 free, valid, invalid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free 상태는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를 free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valid 상태는 이미 유효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를 valid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덮어쓰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valid 상태라고 하는 또 다른 상태가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즉 쓰레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를 invalid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회로 같은 것들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 내부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읽고 쓸 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에 중점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블록 X가 있는데 이게 다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네모난 게 이게 블록이고 이 각각의 네모들이 페이지다 라고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말이 꼬였네요. 자, 여기다가 지 블록 X에다가 데이터 C를 저장한다.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데이터 C를 저장한다 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읽기 쓰기 단위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C를 저장하게 되면 블록 X에 데이터 C를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새롭게 저장된 C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B는 그대로 둔 채 기존의 A만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얘랑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그대로 둔 채 얘만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만 삭제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삭제는 블록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만 삭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페이지죠. A를 invalid 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새롭게 저장될 이 값을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valid 페이지는 요렇게가 valid 페이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invalid 페이지, 즉 쓰레기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쓰고 있는 값도 아닌데 이 쓰레기 값을 담고 있는 페이지인데 괜히 용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용량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 이 가비지 컬렉션은 뭐냐면 유효한 페이지들만을 새로운 블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준 다음에 기존의 블록은 삭제해버리는 방법이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페이지가 invalid 페이지였죠. 그리고 valid 페이지는 이만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valid 페이지만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새로운 블록 Y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기존의 블록은 삭제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프리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관리 기법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